토익 단기학교의 김성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토익 단기학교가 뭐냐면 영어가 좀 자신 없거나 토익 자체가 좀 헷갈리거나 늘 정체 상태에 있거나 뭐 소위 말해서 이런저런 문제도 풀고 공부를 했는데 점수가 정체 상태에 있다는 거죠. 탈출구도 안 보이고 늘 부담되고 뭐 이런 거 있죠. 흔히 우리나라의 영어 학습자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몇 가지 현상이 있어요. 늘 답답하다, 막 부담스럽다, 매일 공부하는데 매일 새롭다 이런 거 있죠.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늘 낯설어요. 영어가 뭐 익숙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딱 잡히는 뭐가 없는 거예요. 늘 이렇게 어슴푸레한 저녁에 집 찾아가는 거 비슷해요. 새로 이사한 집이죠. 한 3년 산 집이 아니고 그런 거 비슷해요. 그런 증상을 겪는 분들입니다. 토익이 뭐 많게는 아주 고득점자도 있을 수 있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점수를 떠나서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그러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진짜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마음문을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강좌 자체가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입장이 되어서 순서 자체가 책 쓰고 교육하면서 하는 입장이 돼서 많이 하지를 못했지만 적지 않은 숫자의 공교육이나 사교육 선생님들이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공감하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문 열고 들으셔야 됩니다. 마음문 열고 들으라고 하는데도 무슨 소리 하는지 들어보자. 이거보다는 한번 열고 한번 들어보자. 긴장 풀고 한번 봅시다. 혹시 모르잖아요. 도움이 될지. 토익을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할 때 저는 차라리 있죠.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음 자세. 이게 뭐가 필요할까? 왜냐면 저는 마음 자세를 좀 다르게 하자. 이게 제 입장입니다. 마음 자세. 좀 웃기잖아요. 토익 하는데 뭐 단어 몇 개 이상, 뭐 문장 구조 몇 개 이상, 문법 몇 개 이상 알아야 되고 문제는 몇백 개 이상 풀어야 되고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저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이 글자가 상당히 못 썼네, 그죠? 제가 봐도. 좀 글자를 잘 한번 써보죠. 마음 자세, 이 글자가 마음 자세인데, 이 마음 자세입니다. 마음 자세가 좀 남달라야 되겠다. 어떤 거냐면은, 저는 볼 때, 어떠한 기술이든지 익히는 것을 갖다가 하나의 여행이라고 봅니다, 여행. 근데 여행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준비물이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뭐 여행하는데 무슨 준비물이 필요합니까? 저는 훌쩍 떠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마을의 뒤에 언덕을 가도 맨발에다가 속옷바람으로는 못 갑니다. 그죠? 약간의 장비와 약간 산이 높이가 있으면 물통이라도 하나 들고 가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고 볼 때는 뭔가 준비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가장 큰 게 나는 마음 자세라 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자세는 뭐냐면 이제는 제발 무슨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뭐 비결 이런 거 있습니까? 뭐 비법 이런 거, 뭐 이런 거, 찍기 요령 이런 거. 스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들을 때는 좋습니다. 가슴도 막 뛰고 막. 이것만 하면 되는구나. 부담도 상당히 없고. 하지만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죠? 공부 실컷 하고 나서 수험장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참 기대를 거는데 막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주로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책이나 일부 강사분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강사분들께서 유려한 말솜씨로 잘 되면 교재와 쌤 득택입니다. 잘못되면 니 탓이야 이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마음 자세를 좀 크게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허겁지겁 살았어요. 공부를 참 별로 못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 사정으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인생을 좀 돌아보는 기회가 생겼어요.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어렵고 그래서 좀 가을, 겨울, 여름 뭐 이런 식으로 쭉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좀 마음 자세를 바꿔야 되겠다. 허겁지겁 허둥지둥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때 마음먹은 게 뭐냐.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이왕이면 둘러가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둘러가자.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올 때,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과 조금 둘러가는 길을 선택할 때, 좀 어렵고 둘러가는 길과 쉽고 빠른 길이 있으면 고민을 거의 하지 않고 웬만하면 쉽고 쉬운 길보다는 뭡니까? 둘러가고 다소 어렵게 보이는 길을 선택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사업도 10여 년을 했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할 때마다 어려운 일에 봉착했어요. 거의 예외 없이. 하지만 다소 둘러가고 좀 느린 길, 조금 힘든 길을 선택할 때마다 결과는 훨씬 좋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 좀 이제 버릴 때가 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토익 단기학교 하면서 미리 정신 교육을 하는구나. 상당히 오래 하고 힘든 과정을 거치겠구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강좌를 선택하시면 제가 볼 때 기술은 습득하고 도움이 될 줄 모릅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점수도 많은 향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못 얻을 수가 있다. 제가 수천 명의 교사 요원들을 가르쳤어요. 공교육 쌤들도 아마 수백 명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앙일보하고 MBC에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강의할 때. 근데 그때 어떤 기술로 어떤 방법으로만 익히신 분들 가운데 인생이 바뀌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신을 좀 소화한 분들,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훨씬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늘 막 멍하게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정신을 조금 공유한 분들 중에는 인생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허둥지둥 살지 말자. 그러니까 마음 자세부터 다르게 하자.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마음 자세다. 그다음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이 토익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꾸자. 이게죠. 제가 이번에 토익을 준비하면서 시중에 있는 책들을 이렇게 서가에 가서 인터넷도 보고 유명한 서점에 가서 책들을 쭉 봤는데 제목을 이제 한번 불러볼게요. 정복, 무슨 필살, 턱을 내모지게 뭐 이런 거 있어요. 턱을 내모지게 딱 이래 해야 된다, 그죠? 이빨 딱 다물면 이렇게 되잖아, 턱을, 그죠? 이래가지고 막 눈 쫙 뜨고 이런 거 아니십니까? 이빨 이래 해골 비슷하게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뭔가 어필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뭐냐면 토익이 무슨 전쟁 치러 가는 것 같아요. 한번 붙어보자 이거거든요. 나는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걸 하는 거는 이해는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취업 시즌에 뭐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몇 점 이하 토익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일부는 맞고 또 상당 부분 틀립니다. 제 말 믿어도 됩니다. 일부는 맞아요. 근데 일부 상당 부분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제가 이제 능률협회 회원을 했습니다. 옛날에 능률협회에서 주는 상을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인사 담당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깊은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보통 사람을 떨어뜨리는데 지원자가 만약에 막 50대 1이다 이러면은 떨어뜨릴 때 주로 떨어뜨리는 게 문제 해결 능력이나 성실성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거예요. 얼마나 오래 우리 회사에 근무할 수 있냐. 스펙도 중요합니다. 의학점수 몇 점이고 뭐를 했고 중요한데 주로 보는 것은 그때 판단력, 성실성 이런 겁니다.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죠. 그런데 떨어뜨릴 때 이렇게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 27번 판단력이 0, 0예요. 28번 왜 그래 성실하지 못해 다리도 떨고 말이야. 35번 형 몸에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이러면 망상이 많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면 뭡니까? 수험장을 나가는 순간 안티 되겠죠. 댓글 100개, 200개 날릴 거 아닙니까? 광고마다, 그죠? 물건 써봤는데 세상에 옷에서, 그죠? 무슨 뭐가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과자에서 무슨, 그죠? 무슨 뭐가 막. 나는 과자에서 구렁이 나온 적은 처음이네. 이래서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뭐 들키면 농담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수치화된 객관적인 자료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과가 이래서. 그 다음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 아주 친한 집안의 동생도 스펙 엉망인데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작년에. 들어가고 그것도 동기부의 전체 회장이 되었습니다. 네. 제 집안 동생입니다. 하나도 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만큼의 거짓말도 아닙니다. 예. 국내 대기업입니다. 지방대학 나왔습니다.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지방대학인데도 아주 같습니다. 그게 뭐냐? 남들이 갖지 않은 성실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군대도 해병대 나왔고. 그냥 해병대도 아니고 좀 이상해요, 애가 좀 이상해요. 보고 있으면 저 녀석 따라다니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은행을 하고 다녀요. 물론 약간의 빈턴도 있지만 인간적 매력이죠. 결론이 뭐냐? 여러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몇 점 이상은 반드시 따야 된다. 이러니까 제목 자체도 전부 전투죠, 전투. 그러니까 여러분, 전투하면서 재밌습니까?
전투하면서 재밌는 건 모의 전투나 인터넷 전투예요. 그냥 죽어도 뭐 다 망해도 뭐 전혀 문제 없고 에이 참 이런 정도죠. 팔이 잘려나간다든지 뭐 피가 막 1리터 쏟는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눈이 뽑힌다든지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모의 전투인 거라. 그 과정이 즐거워야지 이래가지고 안 된다. 전쟁 치듯이 시각을 바꾸자. 시각을 바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몇 점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말자. 여러분 저기 보면은 이러한 시각, 전투적 시각을 가지면 늘 부담입니다. 조금은 합니다. 조금은. 이를 악물고 얼마 며칠 내로 뭐 몇 점 이상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그래 산다니까. 늘 전투. 죽을 때도 주먹 확 휘두르면서 그죠. 좀 더 살아야 될 건데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 안 돼. 언제 재미를 언제 재밌게 할래? 언제 재밌게 살래? 그러지 말고 그래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마음 자세와 시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도 못 들어간다. 어디에? 조직에. 여러분 원하는 조직에. 그러면 그 조직이 손해잖아. 이래 뛰어난 인간인데 시각도 확실하고 그죠? 문제 해결능력도 있고 마음 자세도 확실하고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어서 그런데 떨어지면 여러분은 인생 앞으로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조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어떤 수준 이상의 대학은 뭐 직장은 꼭 들어가야 된다. 그것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발전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손해 날 거 크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남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꼭 들어갈 필요 있냐? 나는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내와 나의 마음 맞는 친구들과 맞는 몇 사람이 만든 조직에 내가 만들고 우리가 만들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잖아. 우리 빌 형이나 그죠? 스티브 형 딱 그런 사람 아니에요? 빌 게이츠 형 그죠? 스티븐 잡스 이름도 잡스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그죠 직장을 만들었어요. 직업을 이름 잘 지었어요. 성견점이 있어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라니까. 여유 있게 시각을 바꾸라니까. 지금 토익 하는데 지금 인생 강연합니까? 그렇다. 공부가 영어 공부 토익 자체가 나는 다른 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저는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과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뭐냐면 토익 자체가 하나의 정복 대상이라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있죠. 토익이 아니라 영어를 하나의 어떤 구도자, 돌을 닦는 사람처럼 생각하세요. 돌을 평생 닦겠지만 토익은 단기간 내에 여러분이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데 참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기간 동안에. 왜? 공부 자세를 배우죠. 영어를 늘리는데 하나의 활용하면 참 좋아요. 영어를 공부하는데 활용하면 참 좋은 과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토익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 자신이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인생의 자세를 바꾸면서 어떤 시험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해서 어떤 막 이렇게 막 쪼고 찍기 요령을 하는 자체를 경멸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번에 이제 모든 걸 준비하고 애들을 가르치고 같이 호흡해보고 대학교 쌤들, 교수님들 만나고 실제 강의하는 토익 전문 강사들도 만나면서 면담하면서 또 내가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토익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됐어요. 영어는 여러분 있죠. 지금 여러분 중에는 현재 대학생도 있을 거고 대학을 졸업한 분도 있을 거고 대학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거나 준비하거나 졸업했다는 자체가 뭡니까? 인생의 어떠한 단계이건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무슨 지도자를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동네에서 반장 하시는 분도 그 아줌마들 사이에 지도자예요. 그런 건 못 봤어. 여러분 꼭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이런 거 뭔가 대단한 정치인이 돼야 지도자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동네 통반장 하신 분들 중에 제가 이때가 쭉 살면서 주변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주는 통반장이 계셨어요. 엄청 되게 크고 웃기고 몰고 다니고 밥 같이 먹고 본인은 돈 안 내도 되고 주변에서 다 내주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돈 내면서도 즐거워. 그 사람은. 사람들이 돈을 내주면서 자기가 즐거워해. 밥을 얻어먹은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특히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늘에서 심판을 하는데 딱 하나만 심판한대요. 뭐냐? 네가 남을 즐겁게 해줬냐? 행복하게 해줬냐? 그 다음에 네 자신은 행복했냐? 그렇게 본대요. 제가 그 말을 예전에 제 아는 친구한테 듣고 나서 참 일리가 있다 이런 말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단계이건 지도자는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해주면 됩니다. 그 어떤 분야에서. 직위의 높낮이를 떠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어를 통해서 대학을 들어간다 또는 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에 다니고 있다, 대학을 준비한다 이러면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준에 있어건 어떤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다. 그러면 영어는 참 필요하다. 지도자가 될 사람. 하나의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의
소양이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게 없다고 해서 덕목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무기 내지는 덕목이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뭐다? 토익은 상당히 좋은 활용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활용해야 된다. 토익에 그래서 최종 목적이 되면 안 된다. 대학 주변에 보면은 토익을 전문적으로 가르치시는 강사님들은 제외하고입니다. 근데 토익의 하나의 폐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한참 됐는데 토익 점수에 이렇게 모기를 매달리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 강사나 선생님들은 제외입니다. 그건 하나의 직업이니까 괜찮은데, 하나의 프로니까. 근데 점수에만 매달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계속 이렇게. 그래 될 필요 없다. 하나의 과정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께서 토익을 하나의 목적이나 최종 목적이나 어떤 최종적인 뭐에 도달하기 위한 무엇인가 보다는 하나의 과정에서 거쳐갈 하나의 그거로 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 자세를 좀 크게 보자. 조금 둘러가자. 크게 보자. 그리고 전투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요령 위주로 살지 말자. 이번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뭐냐. 시각도 바꾸고 마음 자세도 바꾸고 좀 둘러가는 것 같지만 훨씬 제가 볼 때는 더 shortest cut이라고 봅니다. 가장 빠른 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가장 빠른 길만 생각하고 오시면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다. 막 가까이 있으면 소주 한잔 하든지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그냥 한 대박씩 먹으면서 얘기 좀 할 건데 그렇게 못해서 아니야. 그게 좀 아니야. 이 온라인의 장점이자 다소 아쉬운 부분인데 언제 그 또 해결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선생님. 그죠? 그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각도 좀 하자. 그리고 이 활용 어떤 기간,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3년이면 3년, 이렇게 어떤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자. 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는 이제 조금 이해하면서 얘기하면서 해보죠. 토익이 체크하려는 게 뭘까? 토익은 뭘 체크하냐? 뭐, 귀가 들리는지 청력을 체크한다든지 시력을 체크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토익이 체크하는 게 뭐냐? 제가 토익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막연하게 느껴지는 데 있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거 제가 토익 문제 실제 나온 걸 유사하게 만들어서 한번 풀어봅시다. 뭐가 답일까? 옆 사람 모르겠죠. 헨리 씨는 행정부 청사에서 근무를 하며 대통령 직접 보고한다. 뭐가 가장 적당할까? 대통령에게 아니야. 대통령 속에서? 여러분 귀신입니까? 대통령 속에 들어갑니까?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보고한다.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말은 못하겠는데 이상하잖아. 대통령 바로 밑부분에 붙어서. 대통령 밑에서 이런 게 되는데 밑부분에 책상 밑에 붙어서. 이건 이상하잖아요. 무슨 거죠? 이게 뭡니까? 대통령에게 또는 대통령 님께 뭐 한다? 보고한다. 보고 직접 보고 드린다. 이런 뜻이죠. 행정부에 있으니까. 그죠? 정부 청사에 근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뭐 비서실에 근무한다든지. 자, 그리고 이거 푸는데 몇 초 걸릴까, 우리가? 웃으면서, 그죠? 7초, 5초 이런 거겠죠. 찍을 필요도 있어. 어디서? 근데 밑에 한번 보세요. 밑에도 바로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해석만 되면 이래 풀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라고 합니까? 흔히 해석하지 말고 풀으라 그러죠. 자, 경향분석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법,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해서 여기는 요거 위주로 나온다 이럽니다. 그래 막 공부합니다. 답은 의 없어. 투야. 언더. 너무 쉽잖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잖아. 그런데 내용이 제가 볼 때 이러면 해석하지 마라 이런 말을 내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섬뜩합니다. 그럼 영어 공부의 목적이 뭐예요? 영어 공부의 목적이.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이제 얘기하게 돼서 물건을 팔러 갔어요. 여러분, 세일즈. 여러분, 아주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친구하고 선배하고 이렇게 10명이서 만든 회사에서 막 이렇게 팔게 돼서 외국인하고 대화할 때 해석 안 합니까? 눈치껏. 단어 3개로 해주세요. 미스터 베이커. 살 거야, 안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시장통에서 여러분, 손뼉 치고 장사합니까? 그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대화합니다. 잘 있었어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세가 완전히 걸러먹은 거죠. 그런 거 하지 마라. 제발 그런 거 하지 마라. 요령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 해석. 그게 자세라니까, 기본 자세.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령은 나온다니까, 저절로 나온다니까.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거 한번 풀어봐. 밑에 보지 말고. 직업 컨설턴트들은 내년의 취업 전망이 더욱 밝아질 어느 것인지 어떻게, 뭐 답이. 여러분, 이거 풀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뭐 시험이냐? 좀 짜증 안 나요? 질 것이라고. 근데 이게 시험이라니까. 실제 나온 거에 비슷하게 내가 만들었다니까. 약간 수정해서.
근데 이런 거 답을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관계사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관계사에는 뭐가 나온다. 아이고 웬걸 관계사 공부 실컷 해봐라. 문제 몇 개 풀리는가. 내 말 이해하세요. 지금 토익 단기 학교에서는 이런 걸 푸는 겁니다. 문장의 가장 핵심 구조. 그건 상당수가 풀려요. 심지어 토익 경향을 몰라도 풀린다.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만나봤죠. 내가 몇 명을 만나봤을까? 비즈니스 하면서 책 쓰면서 가르치면서 10,000명 이상을 직접 만나본 것 같아요. 10,000명 이상을. 근데 대체로 보면 문법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안 풀리는 문제들은 늘 존재해요. 이상하게 안 풀리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런 분들 많아요. 알아듣듯이 고기는 끄덕끄덕해. 왜? 옆에 사람이 끄덕끄덕하니까. 앞에 와도 끄덕끄덕하고. 나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잖아. 목이 아픈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끄덕끄덕 하는데 실은 뭡니까? 아, 정말 힘들어. 힘든다는데 동의. 그죠?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좀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한글로 하면 너무 쉬운 게 영어로 하면 어렵다. 왜 그럴까? 해석. 그 다음에 정확도. 또 하나 흥미. 이런 겁니다. 해석이 돼야지. 정확해야지. 남의 말을 하거나 글을 보는데 정확하지 않다. 아니죠. 아닌 거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을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이러면 도움된다 그러죠. 사회에 나가면 있죠. 남의 글을 정확히 읽거나 남의 말을 정확히 알아듣는 능력이 일반적인 학교 성적보다 3배나 중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기 전에 남의 글이나 얘기를 잘 듣고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확도 상당히 필요하다. 흥미가 있지 않으면 보통 우리 에고티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에고이스트 말고 에고티스트. 자기만 관심이 있어요. 자기만. 물끄러미 거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아가씨들이 거울 보는 건 좋은 일이지만 너무 오래 쳐다보면서 그죠. 거울에 이제 귀신이 나타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계속 거울과 대화하는 겁니다. 에고티스트들은 상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어지는 현상,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문제도 잘 풀린다는 거죠. 이 바탕이 뭐다? 정확한 해석. 정확한 해석이 돼야 흥미가 있을 거 아니야. 솜두리째 해석이 안 되는데 무슨 흥미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자꾸 강사의 외모, 그죠? 뭔가 키가 얼마나 큰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 뭐 얼마나 잘생겼는가, 이쁜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내용 자체에 관심이 없다니까.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안데르센이나 이런 옛날 그 유명한 동화 작가분들 우리 글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했습니다. 안데르센의 외모를 봤습니까, 여러분? 사진? 관심 없잖아. 바로 그거라니까. 내용에 몰입하면 관심이 없는 거죠. 내용에 몰입해야 된다. 그래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정확함. 정확함은 경향 분석 이전에 해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향 분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다. 자, 다시 이야기한다. 한글로 고치면 너무 쉽다. 또 하나 볼까? 토익에서 체크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거야. 이거라니까. 기본적인 이해. 또 한번 봐봐. 이것도 토익 실제 나온 것을 살짝 바꿨거든. 한번 보자. 은행 전자 뱅킹 절도 사건을 뭐 하기 위해서? 자,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조장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서 막기 위해. 이게 맞지 않겠어요? 조장하기 위해. 지금 은행이 깽단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해야 되는 거야. 은행도 잘 안 되는데 이번 기회에 그냥 아니잖아요. 조장하기. 계속 유지하기. 절도상 계속 유지하기. 협조 체제입니까? 어떤 깽단과 협조 체계를 잘 그 다음에 증명하기. 이거는 경찰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하면서 웃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면서 웃잖아. 그러니까 토익 문제 누가 재미없다 그래? 재밌다니까. 읽어보면. 왜? 이걸 문제라 내놔서 이러니까 더욱 재밌다니까. 이걸 문제라고 내놨다. 정말 웃긴다. 왜? 한번 대입해봐. 대입 안 웃기는가? 조장하기 위해서. 그죠? 응? 은행들. 예사은행이 아닌 거죠. 예사은행이죠. 은행의 탈을 뒤집어선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은행은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럼 이거에 대한 답이 뭐냐? 이거 곤란한 거죠. 단어 이거. 근데 이 단어들은 고1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고1이면. 물론 여러분 중에는 난 모르는데 이렇게 뜨끔하는 분인데 괜찮아. 이제 알게 돼 있어. 괜찮아. 보면 뭐 내용이 이해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거. 내용이 이해가 돼야 풀리는데 지금 이걸 뭐 자, in order to 부정사의 동사가 나왔다. 이런 경향 문제로 풀리냐? 아니라니까.
이런 유형이 점점 많아졌다. 좀 이따도 설명하겠지만 지금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거든. 지문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한 재작년, 3년 전 문제 또는 작년 문제와도 다릅니다. 문제가 점점 길어지고 있으니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흥미있게 공부해보자. 이게 바로 토익 단기학교의 주제 중에 하나다. 알겠나? 미안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거죠. 자, 보자. 다음. 이렇다. 결국 토익에서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 일상적인 아주 뭐 비즈니스의 전문 용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영어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내용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아주 기초를 해가지고 잘 쓰이는 빈번하게 사용하는 그런 영어 실력 이런 걸 체크한다는 거다. 우리말로 고쳐보면 너무나 수월하다.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익 어휘 문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어휘 문제들은 제가 말하고 싶은 일반 어휘들이 위주가 됩니다. 이때 일반 어휘란 게 중요해요. 일반 어휘.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일반 어휘라는 게 우리가 아는 일반 어휘하고는 뜻이 조금 바뀌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생소한 게 많아요. 우리가 영어권에서 살 경우에는 자주 사용됩니다. 혹은 외국계 기업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꽤 듣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끼리 있으면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많다. 우리끼리 있으면 잘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많다. 그래서 일반 어휘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영어권에서 주로 사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어휘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전문 용어가 아닙니다. 차라리. 근데 우리가 잘 접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것처럼 보일 뿐이다. 토익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된다는 게 활용 가치가 있다는 게 이걸 잘 활용하면 뭐다. 영어권에서 생활하거나 활동하거나 또는 비즈니스를 하거나 할 때 상당히 도움된다. 상당히 도움된다. 제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가 한 분 계십니다. 선배가 한 분 계시는데 캐나다에서 간호사를 하려고 하시는데 보니까 그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토플 시험 치어야 되는 줄 알았지만 토익도 인정해 주더래요. 캐나다니까 IELTS 시험을 치기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준비하려다가 토익도 친다 그래서 좀 준비해서 했대요. 성적이 꽤 나와가지고 아주 좋았다. 근데 그분도 제 강의를 쭉 들은 분입니다. 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토익의 활용도는 상당히 있다. 결과물도 활용 가치가 있고 뭐 과정도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그래서 일반 어휘를 체크한다. 영어권에서. 여기에서 단어 숫자도 제가 볼 때는 한 4천여 개. 이미 여러분들 한 2, 3천 개는 이미 알고 있어요. 2, 3천 개. 거의 다 알고 있고 좀 실력이 되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몇 개 정도, 몇백 개, 뭐 1, 2천 개 정도만 이렇게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좀 이해하면 충분히 된다. 여러분 1, 2천 개라면 가슴이 답답한 분이 있어요. 1, 2천 개를 어떻게 해? 이런데 우리 한때 단어 암기 열심히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단어 암기 열심히 할 때 1시간에 100개씩도 외웠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미 다 여러분들 꽤 돼 있다. 이렇게 한다. 자, 그리고 문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아까 문법도 가장 핵심적인 문장 구조에 대한 거. 우리말로 고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 그랬습니다. 어휘는 일반 어휘를 체크한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봅시다. 예전과 요즘의 수준이 문법과 어휘의 수준이 좀 바뀌었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예전 문제, 이전 문제들과 요즘 문제들이 문법, 그죠? 문장 구조나 길이 그리고 어휘 수준이 조금 바뀌었다. 강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다. 이런 잠깐 알아줘요. 요게 예전 문제입니다. 요게 요즘 문제입니다. 요즘은 이 페이퍼에 이렇게 보시면 실제 시험 칠 때 석줄, 넉줄짜리가 거의 90%에 가깝습니다. 석줄, 넉줄짜리가. 예전에 비해서 심지어 초창기에 비해서는 한 두세 배 늘어난 거죠. 초창기에 비해서는. 불과 얼마 전보다도 훨씬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점점 원리 중심, 진짜 정확한 이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찍기 위주가 안 통합니다. 그렇게 한다. 훨씬 길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징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장문화되고 있다. 잠깐만 설명할게요. 문장이 장문화되고 있다. 문장이 장문화되니까 뭡니까? 단어 활용도, 단어 숫자도 다소 뭡니까? 단어 늘어난다는 거죠. 단어가 조금 늘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용이 다소 약간
복잡해졌다. 이거는 수식어구 때문입니다. 지식을 더 많이 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영철이가 회사에 들어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는 거죠. 약간씩. 얼마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어떠한 스펙을 갖춘 영철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매출액이 얼마고 역사가 얼마인 회사에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시험을 거쳐서 입사했는데 이렇게 또 접속사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부서에 배치되었다.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졌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실제로 공부하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요령이 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요령은 아예 기대도 하지 마라. 일반 어휘와 토익 어휘에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데 대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 게 좋다. 그래서 degree 이러면 우리 보통 대입 수능에 보면 온도 이런 겁니다. 정도. 어느 정도냐, degree. 근데 이거는 학위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는 거죠. 실용적으로. 오프닝, 개막식 이런 건데 이거는 빈자리 이런 뜻으로 사용된다는 거죠. 코드는 암호 보호인데 관례나 규칙이나 법규 이런 식으로 사용되니까 약간 용도가 다르다.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것과 우리가 학문적인 글을 볼 때와 분명히 좀 다르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권의 빈번한 활용어휘. 자주 사용되는 어휘가 활용되고 있다. 어휘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 5천 개 정도 생각하면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한 60, 70% 알고 있다는 거죠. 8, 90%나 다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 뭐죠? 그 다음에 어휘상, 문법상 의미 표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구조는 장문화되고 있는데 단순히 길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길이가 길어진다는 게 아니라 핵심 문장 구조들이 있다. 이번에 토익 단기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장 구조, 핵심적인 문장 구조를 여러분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핵심적인 문장 구조. 이것은 빈도와 또 다릅니다. 자주 나온다. 빈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빈도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가 있어요. 여기에 되어야, 여기에 되어야, 여기에 되어야 영문이 읽히고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 핵심 문장 구조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 핵심 문장 구조를 공부하면 소위 경향 분석이 살아납니다. 살아난다. 여러분들 지금 경향 분석 위주로 어떤 문법에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만 계속 공부하시는데 그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있죠. 벽돌을 아무렇게나 쌓는 것과 같아요.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집 지을 때 어떻게 하죠? 벽돌부터 쌓습니까? 기둥부터 씌웁니까? 기초 닦은 다음에. 벽돌부터 쌓아도 되는 집이 있어요. 이 강아지가 들어가는 집이죠. 벽돌 한 5개 쌓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위에 판 이렇게 하나 얹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 스티로폼 길에 굴러다니는 거 하나 하고 집에서 안에 있는 옷 같은 거 던져주고 또 이 그릇 깨끗한 거 하나 놔주면 됩니다. 걔는 이거 했다고 걔가 막 항의하는 게 봤습니까? 이게 집이야 이러면서 막 끙끙거리고 막 들어눕고 막 밥 안 먹고 이런 게 봤습니까? 그런데 집을 벽돌만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람 불면 넘어진다니까. 바람 안 불어도 넘어져요. 벽돌만 쌓으면. 어떻게 하죠? 기초하고 기둥부터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벽돌을 하는 거죠. 바로 이 기둥에 해당하는 뭐다? 문장 구조와 문법상부터 공부하고 그 다음에 벽돌에 해당하는 품사들을 쌓아 올라가야 된다. 훨씬 확실한 집이 되고 크고 튼튼한 집이 된다. 내 말 믿어도 된다. 임상 경험이 대단히 많으니까 믿어도 된다. 세상 원리는 서로 비슷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원리는. 그래서 보통 보면 왜 그 건설공사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몸으로만 거치신 분이 막걸리 한잔 하다가 말씀 들어보면 정말 들을 만한 말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 한마디씩 던지는 말이 무릎을 치는 말들이 있어요. 고개 푹 숙여지고. 비록 그분이 일당으로 살고 힘들게 살지만은 한 가지를 오래 하면서 겪은 일이나 세상의 진리나 다 비슷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둘지 마, 제발. 크게 생각해. 의미 표현. 거듭 이야기한다. 일반적인 거다. 일반적인 거. 그리고 이 표현을 내가 왜 썼냐면 여러분 토익에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좋은 표현은 토익 공부하다가 좋은 표현은 입으로 외우세요. 입으로. 외국인하고 글 쓰면서 얘기할 건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좀 언어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분은 제외하고는 대체로 뭡니까? 입으로 외워두면 공부하면서 정말 좋은 표현이야. 표현 자체를 외워두기 바래.
뭐 하고 나서 문장 구조에 눈 뜨고 나서 다 살아난다. 외국인하고 굉장히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다. 별도의 회화 공부가 필요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토익 잘 하면. 제가 이걸 기본으로 해서 토익 단기 학교를 통해서 기반을 닦고 나서 올리면 별도의 회화 공부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하고 일하다 보면 그게 회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말 믿어라. 자, 끝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제가 유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토익 공부하는 사람, 영어를 공부하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현상을 겪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늘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도가 떨어진다. 늘, 앞에 늘이란 자가 붙습니다. 늘 정확하지, 어느 정도 정확하지가 않아.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거야. 늘 약간 부정확해. 그 다음에 또 늘 부담이 좀 돼요. 영어 이런 부담이 돼. 제가 영어 수업 시간에 질문을 안 하거든요. 절대 질문 안 한다, 나는. 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 왜? 제가 영어에 대한 이 부담되는 기억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런 거, 오늘 며칠이야 이러는 순간 간이 이렇게 장 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툭 떨어져요. 오늘 며칠이야, 웃을 일이 아니고 오늘 며칠이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부터죠. 해석해봐 이런 거. 그래서 부담됩니다. 왜? 정확하지 않으니 부담이 될 수밖에. 이게 서로 이렇게 유기체처럼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늘 확실하지 않아. 정확하지 않은 거나 확실하지 않은 게 똑같지 뭐. 그러니까 점수가 멀리 정체 상태야. 어떤 때 한 번씩 오를 수가 있어. 근데 시원하지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 맞추는 거 외에는 대체로 정치돼 있어. 늘 대체로 정치돼 있어. 그다음에 안 풀리는 문제는 늘 존재해. 그것도 어떻게? 다발로 존재해요. 뭉태기로 존재해. 풀면 시원하게 푸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왜 정확하지 않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몇 개 대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엉덩이의 무게와 크기가 남다릅니다. 한번 앉으면 4시간 이렇습니다. 우리처럼 30분만 앉아있으면 걱정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30분만 앉아있으면 걱정이 돼요. 관절이 굳을까 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막 저를 보고 막 토끼라 그러죠. 그럴 게 아니다는 거죠. 대체로 그런 아주 특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문제가 안 풀리게 다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거다. 나를 무시하나? 그런 거 아니, 무시하는 거 아니냐? 자꾸 뭐라 하면 팔짝팔짝 뛰고 이러지 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설명은 듣는데 이해가 안 돼. 설명을 들었어. 근데 옆 사람은 이해하는데 나는 이해 못하는 것 같아. 내가만 이해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게 뭡니까? 어째 한번 물어봤는데 너도 이해 못해서 나도 이해 못했는데 이러면 뭐 친구 되는 거죠. 일단 답이 없는 친구들이죠. 서로 답은 없어요. 하지만 친구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영어만 되면 다 될 것 같아. 영어만 되면 막 다 될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를 엄청나게 합니다. 비정상적인데. 제가 비정상적이라는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외 의학 연수를 정상적으로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 해외 의학 연수만 갔다 오면 영어가 되는 것처럼 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대학생이나 졸업자들을 만나봤는데 해외 의학 연수 갔다 와서 영어도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잘 활용해야 돼요. 근데 잘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무조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잘 활용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만은 뭐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가면 의학연수만 갔다 오면 잘 될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면 안 셉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준비 안 했는데 미국 쌤이 스미트 쌤이 여러분 약점을 보완해 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의학연수 가면 여러분을 참 친절하게 대우해 줍니다. 여러분 말 천천히 해도 다 알아듣는 듯이 행동해요. 왜? 그래야 돈이 되니까. 영어 못한다고 저처럼 막 비난하고 야단치고 이러진 않잖아. 그렇죠?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세월이나 청춘의 1년은 나이 먹어서 몇 년에 해당하거든. 돈을 투자한다고. 이러지 마라. 이게 지금 이 모든 현상들이 제가 MBC 9시 뉴스에 나온 적도 있거든. 그때 이게 의학연수의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의학연수 자체가 잘못됐다는 절대로 아니고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 때문에 그때 무슨 메이저 신문에 막 기고하고 막 이러면서 나온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말 믿어도 됩니다.
일단 참고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도 된다기보다 참고해도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아끼라. 결론 기회와 세월을 좀 아끼라.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에 토익 단기학교를 통해서 같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상당 부분은 해결해 줄 거다. 상당 부분은 저하고 같이 해결이 된다. 그래서 토익 점수만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들이 같이 해결될 것이다. 영어의 근본 문제가 좀 해결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 그래왔고 최근에 임상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놓고 좀 하셔도 된다. 저는 봅니다. 확실히 뭐 나만 믿고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는데 나 그런 식은 아니야. 근데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따라오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기 바란다.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아주 도움되었다. 93% 국립대학입니다. 모 국립대학에서 93%가 기표를 한 적도 있어요. 대학 주체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저를 부른 게 아니고 대학에서 해서 2달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충분히 된다 이래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끝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 끝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제가 자세에 대해서나 이런 얘기 다 했다. 토익은 무엇을 평가한다? 얘기했다. 토익은 일반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거다.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냐 없냐 이런 거다. 그럼 끝으로의 자세는 뭐냐? 끝으로 당부사항이거든. 여러분 독해, 청취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독해, 청취, 어휘, 영작, 회화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쉽게 다른 말로 하면 들어서 이해하면 이게 이해의 영역입니다. 들어서 이해하면 뭐예요? 청취입니다. 읽어서 이해하면 독해입니다. 혹은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써서 상대를 이해시키면 영작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을 해서 이해시키면 뭐예요? 회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한 그 상황에 적확한, 정확하고 적절한 얘기를 적확한이랍니다. 적확한 어휘와 표현을 쓰면 그게 바로 뭡니까? 어휘력이 돼요. 또 그 다음에 표현력이 됩니다. 여러분 동시통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남보다 더 빨리 반응하고 정확하게 반응하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토익 단기학교를 통해서 이런 걸 좀 키우겠다. 그리고 기반을 확실히 하겠다. 이런 자세로 가보세요. 점수와 모든 것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보십시다. 제가 이 강의에 이번에 나서게 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가 강의를 하는데 4시간, 1시간 늦게 왔다 합시다. 한 이틀만 지나면 2번 정도 강의하면 여기 몇 명 앉아 있을까요? 한 2명 앉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대단합니다. 어떻게 왔어요? 이러면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어제 제가 가방을 두고 와서 찾으러 왔어요. 이럴 겁니다. 또 한 학생한테 물으면 따라왔어요. 이럴 겁니다. 수업 들으러 올 마음도 없습니다. 왜? 2-3시간 때문에 그렇다. 2-3시간 사람 관계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강의나 책을 가지고 시간을 끝나면 제가 볼 때는 이건 도움이 좀 적게 되는 게 아니고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어떤 전혀라는 말을 썼으면 제가 좀 심하게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부 강의를 가지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남 이야기가 아니고 한번 보세요. 100원 도움받아도 300이 손해나면 200이 손해나는 게 아닙니다. 100원 도움받고 300 손해나면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일부 점수는 오르지만 시간과 비용과 노력을 투자하는 데는 좀 세심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참 강의를 제대로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제 강의를 듣고 안 듣고 떠나서 현명하게 선택해야 되고 기본 자세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 분명히 도움된다. 그런 분들이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고 책도 좋은 책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꾸고 크게 생각하고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제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간에 여러분께서 영어에 대한 자세 그리고 토익 공부를 하나의 파트너로 활용하는 자세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 마치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